두 번째 시간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가 사실은 진짜 본론이죠.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고요. 제가 마인드맵을 만들게 된 이유가 바로 독서 정리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제가 어떤 소설책을, 베스트셀러 소설책을 읽었는데 읽고 이제 독서 노트에다 기록을 하고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저는 가끔씩 책 쇼핑을 하거든요. 책 쇼핑을 하고 이제 계속 결제를 하고 그런 낙으로 사는데 딸이 옆에 와서 보더니 엄마 이 책 읽었는데 또 보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 처음 보는 책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냐, 나 이 책 안 읽었다. 그래서 아닌데? 엄마 독서노트 쓰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독서노트를 확인하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뭔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책이 기억이 안 남는구나.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시작이 마인드맵이었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그래서 이제 독서를 좀 더 기억에 남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정리에 대한 욕심? 그게 이제 마인드맵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거든요. 마인드맵 하면은 이제 어떤 지식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잘 기억하게 한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거는 덤이었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게 더 많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진짜 본론인 독서 마인드맵 이제 시작해 볼 거고요. 저는 정말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제가 아는 걸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모두 알려드릴 마음으로 만들었고 이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심에 넘쳐가지고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길을 잃으실까봐 제가 오늘 또 한 번 더 다듬고 왔으니까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 한번 볼게요. 이제 책을 읽고 나서 마인드맵을 그려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독서를 하고 기록을 하는지 그런 거 보여드릴 텐데 우리 여기 오신 선생님들 저한테 독서법 배우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독서는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하고 계시고 또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기록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 포인트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마인드맵을 위해서는 어떤 기록이 필요한 건지 그것만 가져가셔서 우리 선생님들의 원래 하고 있는 그거에 추가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실 거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그릴 때 제가 두 개가 제일 힘들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가지의 모양입니다. 가지의 모양이 힘든 이유는 그게 그냥 가지의 모양이 안 예뻐서 힘든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5장 따라 그려보기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중심 키워드. 이 중심 키워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저 중심 키워드가 사실 마인드맵 하면은 중심 키워드를 쓰지 않으면 그 뒤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중심 키워드를 어떻게 할 건지 오늘 한번 제 방법을 보시고 자 뭐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보시고 결국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50장 이상을 그리시면 선생님들만의 마인드맵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자, 제가 선생님들께 해드리는 건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의 틀로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장 쉽게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게 중심 키워드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편리하고 마인드맵으로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바로 목차였던 거고요. 이 목차도 대부분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목차가 명확해요. 되게 마인드맵을 그리기 좋죠. 그럴 경우에는 목차를 활용하면 딱 좋고
그러지 못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럼 먹지 못하는 책들에는 단위 지식이나 키워드를 쓰면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키워드는 마인드맵에 올라가는 그 키워드는 아니고요. 뭐 책이 주고자 하는 중심 단어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그 목차 마인드맵을 그려볼 거고요. 그 종이 받으신 거에 가득 적힌 그거는 그냥 목차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이따가 키워드로 한번 뽑아보는 연습 오늘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책을 읽어요. 책을 읽고 머리로 이제 생각을 하겠죠. 뭐 아무리 이제 생각을 잘해도 이런 지식책을 읽고 제가 머리로 생각하고 바로 손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분명히 중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 사진을 놓은 거는 여기 보시면 그릿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그릿을 처음 읽었을 때 그 노트 필기를 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 노트법은 코넬 노트법으로 적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냐? 아니요,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빡세게 노트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필요한 거는 다 필요해요. 이런 뭔가를 적을 거는 지금은 노션 사용하고 있고요. 디지털 앱 노션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읽으면서 표시할 거 필기고, 그리고 얘는 꼭 필요합니다. 얘 포스트잇 플래그, 뭐 이거는 단지 제 취향이에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책을 읽으면 그 뒤에다가 포스트잇 플래그를 항상 붙여 다니고요. 붙이고 나서 이제 구절 같은 게 나왔을 때 이제 구절이 나오면은 왜 안 펴지지? 네, 안 펴지네. 예, 그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면 줄을 치고 이렇게 붙여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규칙인 거죠. 그죠? 저는 옆에다가 아주 짧게 붙여요. 짧게 붙이는 이유는 짧게 붙여야 이게 안 구겨지거든요. 짧게 붙이고 위에 붙인 것도 있네요. 요거는 생각을 써놓은 데예요. 이렇게 위에다가 생각을 써놓을 때는 위에다가. 요거는 그냥 나만의 약속인 거고요. 그리고 색깔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요거는 어디까지 읽었는지 표시하는 거. 위에도 좀 다른 게 있네요. 요건 목차. 이렇게 그냥 제가 약속을 하면서 포스트잇 플래그를 많이 써가면서 읽고 있다. 이제 뭔가 많이 남겨야 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저렇게 규칙을 막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어쨌든 뭔가 쓸 때가 필요하고 필기구가 필요하고 이제 표시를 해놓는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실까요? 화면. 네. 요거는 지금 저랑 똑같은 책이 있으신지 이거 우리가 오늘 읽은 그릿 책의 목차거든요. 이번 책은 저는 이렇게 하면서 읽었어요. 목차 자체에다가 키워드를 뽑아가면서 자 키워드가 이걸 읽으면서 이제 관심사가 키워드길래 동그라미를 쳤겠죠.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계속 읽어가면서 요거는 키워드인 것 같아. 마인드맵에 써야겠는 걸 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옆에다가 적고, 그리고 이제 페이지 표시가 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 안에다가 뭐 제가 생각 같은 걸 적었거나 아니면은 다 적지는 못했지만 참고, 마인드맵 그릴 때 다시 참고해보자 싶은 거. 그러니까 요거는 단지 이 뒤에 나올 오늘 그린 그릿 마인드맵은 요 목차만 보고 그렸습니다. 그만큼 반드시 이제 필기가 완전 빡세게 막 1시간씩 해야 되는 이런 거 아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걸 요약하면은 어떤 기록을 남겨야 되냐? 목차가 있어야 되고요. 이건 목차가 이미 써 있는 거잖아요. 목차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남기고 싶은 키워드를 남겨가는 거예요. 필사가 아니라는 거. 네, 키워드를 남기고 목차가 있어야 된다. 그것 말고도 이렇게 책에다가는 써가면서 좀 많이 괴롭히는 편이에요. 뭐 남한테 줄 수도 없는 그런 책을 만들면서 이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트잇 플래그 많이 붙이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줄이려고 노력하죠. 뭔가 책을 정리하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은 사실 이제 하기 싫어지잖아요. 뭐 책을 필사를 2시간 해야 되면은 그 마인드맵 그리겠나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목차를 써야 되고 거기다가 키워드를 쓰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 저자의 생각을 알려고 책을 읽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 생각을 하려고 책을 보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소설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노트에다 적는 거 지금은 노션에다가 적고 있겠죠. 그리고 요거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경우는 면지를 많이 활용해요. 면지 아시나요? 면지 저는 전에 몰랐는데, 이렇게 표지 넘기면 여기 예쁜 색깔 있는 종이, 이거 면지거든요. 면지에다가 이렇게 남기면 나중에 책을 처분할 때 저걸 한 장씩, 그러니까 책은 처분하더라도 저걸 떼놓으면 편지 같은 느낌. 그러니까 5년 전에 내가 했던 생각들이 막 담긴 되게 소중한 한 장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또 다음번에 그 사진 자료가 있어요. 우리 여기 책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책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그 저자가 주는 어떤 정보를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을 확장해서 한 판으로 그려낼 거예요. 이제 중심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을 그리려면 중심 키워드가 있어야 되죠.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목차라고 했어요. 목차가 명확한 책들은 주로 자기계발서, 지식서, 인문지식서, 에세이 등이 있어요. 이게 가장 쉬워요.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계적으로 그릴 수 있어요. 마인드맵을 별 생각 없이. 네, 요거 한번 이게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어쨌든 뒤에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시작은 목차로 할 수 있다. 꼭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목차로 그리는 마인드맵을 볼게요. 자, 목차로 마인드맵을 그린다. 거기에 목차가 의미하는 바는 마인드맵 중심 가지수가 될 만큼의 목차를 말하는 거겠죠.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마인드맵은 가지가 3개나 5개, 3개, 4개, 5개가 가장 모양이 안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릴 수 있는 최대라고 하면은 가지가 2개인 거부터 7개까지. 그러면 1장, 2장, 3장, 4장, 5, 6장, 7장 있는 것까지는 목차로 그릴 수가 있구나.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책은 퓨처셀프라는 책입니다. 얼마나 기계적으로 그릴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예예요. 잘 한번 보세요. 자, 퓨처셀프가 파트 1, 2, 3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 오늘부터는 키워드 요약하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를 키워드로 줄인다면, 키워드란 가장 축약적인 단어, 저는 이렇게 위협 7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이거 뭐 진실 7 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미래의 나라고 했어요. 그 다음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그 7단계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이미 1부, 2부, 3부가 있으니까 첫 번째 중심가지가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파트 1에 7개 있을 테고, 파트 2에 7개, 파트 3에 7개씩이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키워드를 여기에 다 썼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남은 거는 읽으면서 이 각 장들의 핵심적인 키워드만 뽑게 되면은 마인드맵이 그냥 한 장이 그냥 아주 완성되는 한 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크게 막 생각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기계적으로 그릴 수 있는 마인드맵입니다. 그러면 이 마인드맵 생각도 안 하고 왜 그러냐라고 물으시면은, 자, 어떤 책을 읽으면 내 생각을 쓰고 싶은 게 있고, 또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정보만 남기고 싶은 그런 책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럴 경우에 목차를 사용합니다. 네, 그럴 경우에 사용하지만 이거는 제가 그리면서도 이거는 뭐 그냥 거의 거저 먹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책을 보면은 마인드맵을 꼭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뭐 이거는 되게 쉽잖아요.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그리고 나면은 여기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이미지 있잖아요. 책이 주는
그 이미지, 그게 생기게 돼요. 그게 또 생각의 정리 자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목차가 명확하고 마인드맵을 그리기 쉽겠다 싶은 거 먼저 마인드맵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것도 똑같은 책이고요. 1부, 2부, 3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 자체가 거의 키워드예요. 기록하는 인간을 그냥 기록형 인간이라고 했고요. 거인의 요약법과 분류법을 요약 분류, 그다음에 거인의 5가지 기록법을 기록법이라 써놓고 5개를 썼죠. 이것도 그대로 남긴 거예요. 이것도 제가 저자가 책에서 주는 정보를 그대로 놔뒀다가 그럼 이거 왜 그대로 놔두냐? 다음에 이걸 진짜 내가 정보로서 찾아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인드맵에는 어떤 거는 독후감처럼 내 생각을 많이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책을 딱 요약하는 것도 있고, 근데 목차가 들어간 건 주로 이렇게 책을 딱 요약하는 그런 형태로 할 수 있다. 네, 그럴 때는 반드시 이제 여기 1부 안에 1장, 2장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요약하는 키워드를 어딘가에 끄적끄적 적었겠죠. 이런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노트 필기를 빡세게 할 필요는 없고요. 뭐 앞에 면지나 아니면 목차에다가 이렇게 키워드 적으면서 요약하면 충분히 됩니다. 이게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목차 아까 제가 그린 그거 보셨죠? 한참 가야 되네. 네. 이게 마인드맵이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면은 요거는 기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요걸 한번 하면은 이거 정말로 내가 그냥 내가 적어놓은 것만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게 마인드맵도 그려지면서 책도 전반적인 그 이미지를 내가 느낄 수 있구나. 그 생각이 정리가 되는구나. 요거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마인드맵 그 목차를 명확하게 이용한 거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책을 읽으면 장수가 그 목차에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목차를 편집해서 쓸 수 있죠. 요거는 울트라 러닝이고요. 울트라 러닝이 보통 우리 책 보면은 맨 처음에 목차 페이지를 펴니다. 그죠? 목차를 폈어요. 근데 이게 14장까지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목차 그대로 쓸 수 없구나. 그런데 한번 살펴봤더니 4에서 12장이 법칙 9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의 가지로 놓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들을 어떻게 할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책을 읽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책을 읽었더니 대부분 울트라 러닝에 대한 그 개념이라던가 그 저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법칙이 나오고 마지막에 프로젝트 시작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3개의 가지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14분의 1이잖아요. 그죠? 이게 14장 있는데 14분의 1인데 저한테는 그래도 한 4분의 1쯤 돼 보여요. 그럼 이거는 저자가 의도한 바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책을 내가 남길 때 저자가 의도한 대로만 남길 필요는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이 나한테 주는 거,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걸 남기는 게 마인드맵이다. 그런데 이제 저자가 주는 그대로의 정보를 남기고 싶으면 목차를 많이 활용하라. 네, 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도 비슷해요. 요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인데 2, 3, 4, 5장이 법칙 4개예요. 그래서 법칙 4개를 하나의 가지로 만들고 1장 그리고 마지막에 6장을 가지로 그렸습니다. 요 가지로 그릴 때는 그 키워드를 써 놓은 것들, 키워드를 써 놓은 거는 막 중구난방으로 적었겠죠. 키워드가 덜덜덜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냥 둥둥둥둥.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은 책 내용이 회상이 되면서 상하가 갈리게 됩니다. 잘 안 갈려진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갈라보세요. 그냥 갈라보면은 그것 또한 이제 자정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스로가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명확하게 빨리 선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이거는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이고요. 이건 1부, 2부밖에 없었어요. 1부, 2부로 그려도 되지만 시크릿 17가지를 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행동적인 시크릿과 생각적인 시크릿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고요. 이거 다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생각해보세요. 시크릿이 17개가 있대. 17개, 1번 뭐고, 2번 뭐고, 17번 뭐고 이렇게 보는 거랑 이거 어떻게 내가 나눌 수가 있지? 이거 어떻게 내가 분류하면서 이 시크릿을 나눌 수 있지? 근데 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더 많이 기억하게 되고 더 많이 정리가 잘 됩니다. 정말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뭐지? 이거 목차로 못 그리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제 읽어갑니다. 쭉 읽어가는데 한 절반쯤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대부분 자꾸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 면지에 넘어와서 걱정이라고 씁니다. 왜냐면은 지금 걱정은 저한테 중심 키워드 후보 1이니까요. 그러니까 중심 키워드 후보를 그 면지에다가 계속 끄적끄적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중심 키워드 면지에다가 쓰는데 그거 딱 2개만 써야 되냐? 아니요. 저도 하다 보면은 막 거기 한 10개쯤 써 있어요. 근데 10개 쓰고 나서 책을 다 읽고 나서 다시 보면은 내가 중심 키워드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는 중심 키워드가 아닌 경우가 있고 어딘가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 때 남겨야 된다. 그 남길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면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은 각자의 어떤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돈의 속성 보셨나요? 이 돈의 속성 목차 이렇게 생겼거든요. 돈의 속성 목차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1부, 2부도 없고요. 이게 세보지 않았는데 60개는 넘어요. 60개 넘는데 이런 마인드맵을 어떻게 그리냐? 우선 저는 이렇게 그렸고요.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요거 어떻게 그렸는지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목차가 아닌 경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겠죠? 단위 지식이라고 했어요. 단위 지식. 자, 단위 지식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 지식이 뭘까요? 알켄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좀 들은 적이 있으실 텐데 단위 지식은 이런 겁니다. 제가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라는 소설책을 읽었어요. 근데 소설책을 읽다가 그 중간에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사랑의 정의, 로고스, 파토스, 에로스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소설책이지만 이 사랑의 정의 요거 내가 하나의 가지로 정리해야 되겠는데 하나의 단위의 지식으로 정리해야 되겠는데 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단위 지식이에요. 정리할 수 있는 지식 덩어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사이탈의 도구들이라는 책이고 목차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할 수 있어요. 1장, 2장, 3장으로 돼 있어요. 저도 처음에 목차를 보면서 이 생각을 했겠죠. 이거 그대로 그릴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읽다가 보니까 그 앞쪽에 한 분량은 3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모닝 루틴이 나오는데 이 모닝 루틴 내용이 제가 생각하기에 요거 내가 좀 저거 정리해놨다. 나중에 내 모닝 루틴에다가 써먹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단위 지식이거든요. 네,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읽으면서 이 모닝 루틴 부분하고 이 1장, 2장, 3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록과 글쓰기에 대한 단위 지식을 따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거는 분명 이 저자가 의도한 어떤 부분은 많이 빠졌겠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정말로 건지고 싶은 거를 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책의 요약이 아닌데 그러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걸 한 장을 갖던가, 2번째는 2장을 그리면 돼요. 하나는 요약으로, 하나는 단위 지식으로. 그거는 2장을 그린다는 거 그만큼 나한테 더 의미가 있을 경우에 하는 거겠죠. 의미가 없으면은 저는 그럴 필요는 크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 세컨드 브레인을 읽었습니다. 세컨드 브레인을 읽고 얘도 1부, 2부, 3부가 굉장히 명확해요. 처음에는 요거 1, 2, 3부로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읽다가 보니까 이 정보 분류하는 파라 요거랑 기억의 4단계가 요거는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렇게 기억하기로 한 거예요. 저하고 나는 이 책에는 요것만 가져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은 키워드인데 이게 키워드랑 단위 지식이 좀 헷갈릴까봐 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떤 딱 정보를 딱 정리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써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단위 지식이고요. 그리고 책이 나한테 던져주는 어떤 그 키워드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수전 선택의 타인의 고통을 읽었을 때 우리 사진의 윤리라고 하나요? 우리 그 사진들 굉장히 무슨 사진이라고 그러지? 무슨 사진 있잖아요. 필리처상. 그런 사진들을 보고 그 사진의 윤리에 대해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책에는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보다가 더 많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을 때 그 책이 던져준 그 정보와 내가 했던 생각과 내가 찾아봤던 그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그런 정보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해서 가지로 그려볼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원싱이라는 책이고요. 목차는 아주 좋습니다. 목차는 아주 좋지만 요거를 읽었더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의 원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 저자가 나한테 알려주는 거랑 그리고 나의 원싱이 뭘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 원싱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걸 그리면서 나의 원싱은 이렇게 써놓은 것 자체가 이게 여기서는 제가 생각하는 내가 갖고 싶은 한 가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에디톨라지라는 책이고요. 이거 목차는 참 좋죠. 이거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심지어 얘는 자세히 보면은 이 김정훈 작가가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빠졌고 메타 언어에 제가 완전히 꽂혀가지고 메타 언어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리고 그 책 에필로그에 보면은 그분이 자기 방은 어떻게 꾸미고 책상 어떻게 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한테는 그게 더 뭔가 기억하고 나도 한번 따라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타 언어와 편집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생각보다가 이제 되게 거창해 보였는데 그 내막을 알고 보면은 되게 내 맘대로 그리는 게 마인드맵이긴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목차가 60개가 넘는 돈의 속성은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큰일 났는데 얘는 진짜로 목차가 없네. 그러면 진짜 내가 뭘 남길지 키워드를 찾아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책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돈이니까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각각 다른 어떤 작은 제목들로 에세이처럼 남겨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돈의 속성은 이런 마인드맵을 그리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100% 축약했나?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가 같은 책을 읽어도 누군가에게는 A가 누군가에게는 B가 더 와닿고 그게 내 삶에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너무 이거를 모두 축약을 하는 극단적인 요약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이 책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내가 이 책을 앞으로 어떻게 다시 기억하고 싶은가, 네, 그렇게 집중해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다 얘기했어요. 자기계발서에 대한 마인드맵 그리는 거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다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1단계도 그려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3단계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선은 목차로 먼저 그려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어떤 책을 봤어요. 책을 봤는데 목차가 없어. 돈의 속성이랑 비슷해. 그러면 우선은 그 책은 그냥 독서만 하시고요. 근데 책을 읽다가 요거는 목차가 딱 이렇게 따라 쓰면 되겠는데? 이런 걸 만나게 됐을 때 그때는 꼭 한번 마인드맵을 그려보세요. 그런 걸 먼저 한 5장 정도만 그려보면은 그리지 말라고 해도 키워드나 단위 지식을 하고 싶게 돼요. 그렇게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라고 물으면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정보를 남기고 싶은 거는 목차를 딱 짜가지고 목차대로 하고, 그리고 읽었는데 제가 지금 말이 좋아서 지금 넘어갔으니까, 어떤 책인지 넘어갔으니까 읽었는데 도대체 뭔 소리야 막 이러면서 근데 요거는 좀 괜찮은데? 이라고 했던 거는 그 요거는 좀 괜찮은데 그냥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이제 그려볼 거예요. 저는 그릿이라는 책은 3번 읽었고요. 이게 지금 처음 읽고 마인드맵을 그렸던 거예요. 그러면은 키워드 요약을 한번 해야 되니까 1부 그릿은 무엇인가는 그냥 그릿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2부는 내 안에 그릿을 기르는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때는 뭐 성장이라고 키워드를 썼고, 지금 이제 제가 3번 읽고 3번의 마인드맵을 그렸는데 키워드 요약은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달라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랑 같을 필요도 없고요. 네. 그렇게 그냥 내가 이 말의 덩어리를 어떤 키워드로 기억하고 싶은가, 거기에 집중해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그 마인드맵 그 가지 있는 거가 여기에다가 키워드를 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목차가 1부, 2부, 3부가 있고 작은 목차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거는 상위로 어떤 건 하위로 막 뺐어요. 이거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선생님 생각이 맞는 거예요. 각자가 정리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 가지를 제가 불편할까봐, 그 공간 활용이 잘 안 될까봐 드리기는 했어요. 드리기는 했는데 이거를 꼭 활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활용하지 않으실 분은 뒷면에다가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번에 읽고 그렸는데요. 이걸 제가 그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인드맵이 왜 더 기억이 잘 될까? 그 회상이 왜 잘 될까? 우리가 책을 읽으면은 대부분 뭐 생각을 이렇게 자꾸 큰 데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페이지를 읽고 있어도 이거에 대한 큰 목차와 이 책 전체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계속 나아가야 이게 생각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독서할 때 몰라요. 저는 잘 안 되던데. 저는 잘 안 돼요. 그냥 자꾸 그 나무에만 자꾸 그냥 단지 그 줄을 해석하는, 조금 더 크게는 그 챕터 정도를 이해하는 데 빠져 있게 되거든요. 근데 마인드맵이라는 거는 여기서 시작을 이 끝에서부터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그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나무에서 숲으로 이게 왔다 갔다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생각이 계속 숲과 나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체계가 잡히고, 그리고 강제로나마 이렇게 내가 상하위를 나누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상하위를 만들면서 그냥 키워드만 적어가는 게 아니고, 얘는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 상위 밑에 들어가면 될 거야.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정리가 되고 딱 그리고 마지막에 봤을 때는 그래서 저자는 이런 얘기가 하고 싶었구나, 뭐 이렇게 이해도 되면서, 그런데 내 생각은 조금 다른 걸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꼭 표시를 해 두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 체크 표시한 거, 이거는 제가 이제 저자의 생각과는 달라서 내 의견을 그냥 표현해 놓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의식적 연습이 나왔던 부분에 저자는 의식적 연습은 되게 빡세게 막 초제 가면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몰입하는 거는 좀 달라서 이게 양립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몰입이라는 거는 되게 긴 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몰입 안에서 의식적 연습이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이제 나만의 표시도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하는 거는 1부에서 끝나고 얘를 2부에서 얘기를 하는구나. 2부에서 얘기하고 얘를 3부에서 얘기할 거구나. 그리고 요거는 내 생각은 조금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젤라 더크워스가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가 이제 그릿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 요새는 한계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한계가 많은 사회에서 내가 나까지 이걸 한계 지우지 말고 내 스스로는 이 그릿으로 그 한계를 한번 넘어보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릿을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까지 이렇게 다 남기게 되면 저자의 정리와 내 생각이 정리되면서 이제 두 사람의 생각이 정리된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해보실 연습은요. 목차가 꽤나 글씨가 되게 많아요. 많지만 어떤 거 좀 진짜 별로 필요 없는 거 같은 거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가장 작은 단위의, 그러니까 글자 수가 적게 키워드로 해서 뭐 제가 쓴 요걸 펴놓기는 할 건데 가능하면 우리 선생님들의 키워드로, 선생님들의 언어로 한번 목차만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보시길 바래요. 이거는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어려운 책을 읽을 때는 목차만 펴놓고 마인드맵을 그립니다. 네, 그거는 우리 마지막 시간에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효능을 그때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목차만으로 마인드맵 한번 그려보고 이거 아무것도 안 읽고 목차만으로 마인드맵을 그렸는데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까? 그거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30분, 25분, 30분 그려보실게요. 질문 하나만. 네네. 질문. 실제로 이제 목차 가지고 연습은 하지만 책을 한 권을 다 읽고 생각을 이제 읽는 과정에서 집중하고 그다음에 그걸 구조화하고 거기서 통찰을 얻고 하는 게 사실 마인드맵이 될 것 같긴 한데 그 실제로 책을 읽는 과정에서 처음에 뭐 키워드를 도출해서 계속 적어놓긴 하지만 처음부터 저 구조가 그려지는 건 아니고 다 읽고 나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저 최종 구조가 그려질 것 같은데요. 네네네. 책을 읽는 과정에서 그리는 초안이랑 마지막 버전에서 실제로 완성된 그 내가 기억할 만한 마인드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궁금해서요. 그 키워드를 책을 읽습니다. 책 읽을 때 아까 저런 방법으로 읽었어요. 줄을 치면서 이제 플래그 붙였겠죠. 그리고 이제 노트에 제가 노션에다가 정리를 한다 쳐요. 그러면 목차를 우선 써놓고 내가 플래그 붙였는 부분을 거기다가 이제 키워드로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겠죠. 이런 끼워 넣는 시간은 별로 안 걸려. 한 뭐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작성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뭔가 책을 읽을 때는 마인드맵을 그리는 게 아니라 줄 치고 플래그 하면서 그냥 책을 읽는 거고 읽고 난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읽으면서 아까 면지에다 썼던 거 있죠. 키워드 쓰신다고. 네네네. 그 면지에다 썼는 거랑 면지에다 쓰는 거는 정말로 키워드로 남길 거를 쓰는 거예요. 중심 키워드나 그러니까 뭐 목차가 너무 명확한 거다. 그러면은 여기 정도에 쓸 거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중요한 키워드를 써가면서 하고 어쨌든 우리한테는 이 가의 끝에 이 뭔가 더 많은 구체적인 내용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이 내용 정리하는 거는 메모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좀 큰 그 키워드들은 면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있는 키워드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 우리가 이 독서 마인드맵을 그릴 때 제가 지난번에 그 키워드의 레벨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 질문 주셨잖아요. 이 한 가지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그릿이라는 거를 제가 일부라고 이렇게 뗐지만 쓰다 보니까 뭘로 해야죠? 이 최상위 목표가 나는 남기고 싶었어요. 그럼 얘를 여기 최상위 목표로 한 개 떼면 돼요. 이게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떼면 되는데 이 안에서 상하위가 왔다 갔다 거리면 안 되고 이 최상위 뒤에 올 것들이 여기에 오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가지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중심 가지는 레벨 1, 그 다음 가지는 레벨 2 이거는 아니고요. 여기는 레벨 1이라도 여기가 레벨 10이 와도 돼요. 하지만 이 뒤로 레벨 11 이후에 게 오기만 하면 되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형식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초반에 하면은 그 키워드가 조금 길어지는데 길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런 걸 그리다가 내가 진짜 줄이면 기억을 못할까? 그럼 한번 줄여보세요.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키워드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줄어도 전혀 다시 회상하는데 우리가 다시 회상 못할까봐 길게 적거든요. 다시 회상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근데 분명히 뭐 100% 다 기억나진 않겠죠. 한 10% 20% 기억 안 나요. 근데 뭐 어떤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책 읽고 한 뭐 내가 생각했던 거 한 80%만 회상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글씨가 많으면은 다음번에 읽어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서 자, 지금 한번 키워드 해서 진짜 베스트는 내가 직접 가지도 그려보는 거예요. 선택해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